간단히 오늘 결과 내용 간단히 정리해 주세요. 네, 오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에서 오전 11시 22분에 윤 대통령에게 탄핵, 파면 결정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윤 대통령은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갔고 불소추 특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의 입장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1시 반쯤에 승복의 메시지를 냈고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기원한다 이런 부분으로 메시지를 맺었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들어보니까 초반에 이제 각하는 아니겠구나 이런 추측이 생기더라고요. 어땠습니까? 네, 윤 전 대통령 측이 굉장히 집중했던 게 부적법, 그러니까 이 탄핵소추 심판이 굉장히 부적법해서 각하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위헌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중간에 멈춰야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예컨대 비상계엄이 사법심사, 그러니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심판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정을 요하는 행위라도 발동 요건 같은 이런 법률을 지켜야 되고 헌재가 위헌 여부를 나중에 심리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법사위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 그리고 한 번 부결된 안건을 다시 의결해서 일사부재의 위반이라는 주장도 했지만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사안별로 볼까요? 이른바 내란죄 철회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네, 탄핵 심판 청구 이후에 소추 사유를 바꾸려면 별도의 국회 의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른바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소추 사유 변경이라서 부적법하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어떤 규정이 위반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헌재가 알아서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단순히 적용 법조문을 바꾸는 것은 소추 사유의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부적법하지 않다.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탄핵 심판을 진행할 이익이 없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계엄이 해제됐더라도 탄핵 사유가 이미 발생을 했기 때문에 심판에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각하 사유가 없고 탄핵 심판 청구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네, 탄핵 소추 가운데에선 역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 자체를 상당히 무겁게 본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제일 상당 부분 할애한 부분이죠. 세부적 소추 사유는 5가지입니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 자체, 그리고 포고령의 위헌성, 또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군경 투입,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 등인데요. 이 부분 중에 상당 부분 설명을 차지한 쟁점이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인지였습니다. 헌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정이 전혀 없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야당의 줄탄핵 등 이런 전횡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건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지 병력을 동원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의 전횡을 국민에게 알려야겠다. 경고성 계엄이다, 호소형 계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요. 헌법재판소는 군대의 동원 없이 대국민 담화나 개헌, 국민투표 등을 통해서 경고와 호소를 할 수 있었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군경 투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봤습니까? 양측이 이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를 두고 사실관계부터 다퉜는데요. 계엄 해제권을 가진 국회를 방해하려 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맞부딪힌 겁니다. 이 부분 사실관계를 헌법재판소가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윤 대통령이 곽종근 육군 특수전 사령관에게 의결 정적수가 세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끄집어내라는 이런 지시를 했는지부터였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지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근거로 당시 곽 전 사령관의 마이크가 계속 켜져 있어서 들은 사람이 많았고 또 윤 전 대통령의 지시와 논의하는 과정이 그대로 전파된 점,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면 갑자기 계엄군이 150명이 넘지 않게 할 방법을 논의할 이유가 없는 점, 그리고 의결 정족수라는 용어 자체가 나온 점을 감안하면 끄집어낼 대상은 국회의원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어 정치인 체포 목적의 위치 확인과 국회 봉쇄에도 윤 대통령 측이 참여를 했다면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 특권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질서 유지 목적에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이다. 이런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런 질서 유지용이었다. 이런 대통령의 지시를 들은 사람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대통령이
병력 투입으로 계엄 해제를 막아서 계엄을 상당 기간 지속시키려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봤습니다. 그 근거로 이른바 최상목 쪽지 이걸 들었는데요. 최 부총리가 당시 계엄 당시 받은 쪽지에는 국회 관련 자금을 차단하고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대통령은 이 내용을 전달하거나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했지만 국회 헌재는 문헌을 그렇게는 볼 수 없다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외에 나머지 소추 사유들도 전부 위법 위헌이 인정된 거죠? 그렇습니다. 5가지 소추 사유 전부 인정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위법 위헌 관련해서 포고령과 관련해서는 계엄 해제 요구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 대의민주주의 헌법 조항 등을 위배한 것이고 선관위에 대한 군대 투입은 전산 시스템 점검 명목의 군 투입은 영장주의 위배이고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포함한 위치 확인 시도는 현직 법관으로 하여금 언제든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사법권 독립 침해로 인정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의 절차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이죠. 윤 전 대통령은 이제 구속 취소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거는 계속 유효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징계 성격이 강한 헌법재판과 민형사 절차는 완전히 별개로 이루어지고요. 우리 헌법이 아예 규정을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파면 결정으로 공직에서 파면이 된다고 해서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윤 전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그대로 진행이 될 뿐만 아니라 내란죄, 외환죄 외에 다른 혐의로도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결정문에서요. 대통령이 부인했던 사실관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등이 상당수가 인정이 되는데 다른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다 유력한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요.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현재 인정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습니다. 그렇군요. 이 형사재판은 지금 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재판이 이제 시작된 단계인데요. 오는 14일에 첫 재판이 열립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그리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백인성 법조 전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